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사연 이야기의 진행자 다니엘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진솔하고 깊이 있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대 사회의 노인 문제와 가족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무겁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제목은 주택연금으로 갈라진 가족입니다. 72세 박철수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부부의 노후 대비를 위해 내린 결정이 어떻게 가족 전체를 흔들어 놓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택연금은 많은 노인분들이 고려하시는 노후 대비 방법 중 하나인데요.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이죠.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가치관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연을 통해 깊이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가족 내에서 이런 갈등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노인의 자립과 자기결정권, 그리고 가족의 화합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철수 어르신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인 박철수라고 합니다. 69세인 아내와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슬하에 큰딸 하나, 아들 둘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먼저 제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30년간 회사에 다니다가 은퇴를 했고 아내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노후 생활을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빠듯하더라고요. 의료비도 점점 늘어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우리 집은 30년 전에 산 아파트인데 지금은 시세가 꽤 올랐어요. 하지만 집을 팔자니 어디 가서 살 때도 마땅치 않고 전세금도 비싸고 그러던 중에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좀 망설였어요. 집을 담보로 맡긴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 하면서요. 하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설명해 주니까 아내도 이해하더라고요.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매월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니까 나쁘지 않다고 하더군요. 사실 제일 걱정됐던 건 아이들 반응이었어요. 큰딸은 43살인데 의사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첫째 아들은 41살로 대기업에 다니고 둘째 아들은 38살인데 자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들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 저희 노후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상의해서 주택연금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서류도 준비해서 신청했어요.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계산해 보니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가입 절차가 거의 다 끝나갈 때쯤 큰딸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는데 큰딸이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바뀌더니 아빠 그게 뭐예요? 주택연금이 뭐예요? 설명해 주니까 얼굴이 싹 굳어지면서 아빠 그거 취소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 노후를 위해서 한 일인데라고 했더니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빠 돌아가시면 우리가 받을 집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자기들이 받을 집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너희들 다 잘 살고 있잖아. 우리 노후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아라라고 했는데 큰딸이 그래도 그렇지. 미리 상의도 안 하고 무슨 그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해요. 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날 밤에 첫째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한테 들었나 봐요. 아버지, 주택연금 그거 취소하세요. 제가 아버지 용돈 드릴게요. 그런 큰 일을 저희와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게 어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용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후 생활 전체를 위한 거다라고 설명했지만 그래도 집을 담보로 잡히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더군요. 둘째 아들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아버지, 그거 사기예요.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손해보는 건 우리예요. 미리 저희들과 상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취소하세요.
하면서 아예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주택연금이 어떤 제도인지, 왜 필요한지, 우리 노후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하지만 아이들은 듣지 않더라고요. 자기들만의 걱정과 불안만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다가 큰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그럼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처음에는 고마운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집으로 오라는 게 아니라 주택연금을 취소하라는 회유였더라고요. 큰딸 집에 가서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우리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고 했더니 큰딸이 그럼 둘째 집으로 가시든지라고 하더라고요. 첫째 아들은 저희 집으로 오세요 라고 하고 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하는데 그게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택연금을 막으려고 하는 거라는 게 너무 뻔히 보였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집에서 살 거다. 주택연금도 취소하지 않을 거다라고요. 그랬더니 아이들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손자들 얼굴도 볼 생각 마세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라고 소리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자기들 뜻대로 안 한다고 손자들까지 이용해서 협박을 하다니. 첫째 아들도 아버지, 정말 고집 부리시려고요? 그럼 저희도 더 이상 아버지 일에 신경 쓰지 않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큰딸은 좀 다른 방법을 썼어요. 아빠, 제 친구 남편이 금융 전문가인데 주택연금은 정말 손해가 크대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하면서 계속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아내의 변화였어요. 아이들이 계속 전화하고 찾아와서 아내를 설득하더니 어느 날부터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아이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당신도 처음에는 찬성했잖아라고 했더니 그때는 몰랐는데 아이들 말을 들어보니까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짐이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려면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그래도 아이들이 반대하는데. 라고 하면서 갈등하더군요. 몇 주가 지나면서 아내의 태도는 점점 더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해서 엄마라도 아빠를 말려달라고 하니까 아내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주택연금 취소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요?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같이 결정한 일인데 아이들 눈치 보느라 자기 의견을 바꾸다니. 저는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도 아이들 편에 서는 거요? 라고요. 아내는 나는 가족이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싸워야 해요? 아이들 말대로 합시다. 손주들도 못 보게 되면 난 못 살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내도 아이들도 제 입장을 진짜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들은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할 뿐이었어요.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저와 말을 섞지 않았고 아내는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예전에는 주말마다 손자들이 놀러 왔었는데 그것도 끊어졌어요. 큰딸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가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더 이상 아빠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허탈하고 화가 났습니다. 자기들이 받을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저버리다니. 제가 평생 키우고 교육시킨 아이들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인생이고 제 노후니까요. 아이들 눈치 보느라 제 노후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평소에 얼마나 저희를 신경 써줬는지 돌이켜보게 돼요. 솔직히 말하면 명절이나 생일 때를 제외하고는 안부 전화도 자주 오지 않았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몇 달씩 얼굴도 못 볼 때가 많았고요.
그런데 집 문제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반대를 하니 결국 저희 부부 걱정이 아니라 자기들 걱정이었던 거죠. 지금은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매월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병원비 걱정도 덜하게 됐고 가끔 여행도 갈 수 있게 됐고요. 아내는 처음에는 계속 아이들 눈치를 보고 미안해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이게 나은 것 같아요라고 말해요. 아이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아이들과는 아직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아들들은 거의 연락이 없고요. 손자들을 못 보는 게 제일 아쉬워요. 하지만 그것도 아이들이 선택한 일이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운하고 실망스러워요.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제 편에 서주지 않더라고요. 특히 아내까지 아이들 편에 섰을 때는 정말 외로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제 노후는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거니까요.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요즘에는 아내와 함께 문화센터도 다니고 여행 계획도 세우고 나름대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덕분에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났거든요. 가끔 생각해요. 내가 잘못한 걸까? 라고요.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아요. 제 인생은 제가 살아야 하는 거니까 제 선택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언젠가는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왜 그게 필요했는지.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제 길을 갈 겁니다. 72살이라는 나이에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제가 원하는 대로 써보고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지금도 가끔 아이들 생각이 나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제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이제 제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살 겁니다.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주택연금이라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가족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박철수 어르신의 입장에서 보면 72세의 나이에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려는 의지와 독립성을 지키려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는 존경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자녀들의 입장도 완전히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부모님이 중요한 재산 관련 결정을 상의 없이 하셨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 물론 그 뒤에 상속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요. 이 사연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소통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가족들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부인분께서 중간에서 흔들리신 모습도 이해는 되지만 안타깝습니다. 부부가 함께 내린 결정이었는데 자녀들의 압박에 흔들리면서 남편분이 더 큰 외로움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손자들 얼굴도 보지 말아라거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말한 부분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그런 말로 부모님을 협박하는 건 너무 과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결국 박철수 어르신께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선택을 관철하신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현재는 주택연금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얻으시고 부인분과 함께 새로운 노후 생활을 즐기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비록 자녀들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지만 어르신께서 원하셨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노후를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위안이 됩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노인의 자기결정권은 어디까지 존중받아야 하는지, 가족의 화합과 개인의 선택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박철수 어르신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또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다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용기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박철수 어르신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의미 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